신급 강태공의 귀환. 29편, 심해의 그림자, 하. 강철 아귀의 거대한 몸체가 수면 위로 거의 다 끌려 나왔을 때였다. 유나가 조준한 작살이 발사되기 직전 놈의 등 전체를 덮고 있던 고철 갑옷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일제히 열리기 시작했다. 저건 민준과 유나는 경악했다. 갑옷 안쪽에는 수백 개의 작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뚫려 있었고 그 구멍들 안에서 시뻘건 빛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쉬익! 수백 개의 작고 날카로운 금속 파편들이 마치 산탄총처럼 전방을 향해 발사되었다. 목표는 배가 아닌 낚싯줄을 쥐고 있는 강민준 바로 그 자신이었다. 피해요. 유나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피할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흑철의 만어조종으로 얼굴을 가렸다. 따다다다닥. 빗발치는 쇠붙이가 배의 가판과 민준의 온몸을 두들겼다. 그가 협회에서 거금을 주고 산 방수 전투복이 비명처럼 찢겨나갔고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만약 전투복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고슴도치처럼 변해 즉사했을 것이다. 민준은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렸다. 전신에 퍼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놈의 기습적인 공격은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강철 아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낚싯줄을 당겼다. 결국 팽팽하게 버티던 낚싯줄이 툭 하는 허무한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말았다. 자유를 되찾는 강철 아귀는 승리의 포효처럼 기괴한 쇳소리를 내질렀다. 놈은 부상당한 민준을 비웃듯 바라보더니 이내 심해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민준씨, 괜찮아요. 유나가 달려와 부축했지만 민준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전투는 완벽한 패배로 끝났다. 눈앞에서 대어를 놓친 허탈감과 끔찍한 부상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항구로 돌아오는 블랙맘바호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나는 묵묵히 배를 몰았고 민준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자신의 패배를 곱씹었다. 그는 자만했다. 2급으로 승급하고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다는 그리고 그곳에 사는 괴물들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유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놈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숙소에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온몸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였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심, 그리고 반드시 저놈을 잡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투지였다. 다시 한번 그는 다음 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나의 가게를 다시 찾아갔다. 그의 눈빛을 본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강철 아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놈의 공격 패턴, 약점,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숨겨진 능력까지. 놈의 산탄 공격은 강력했지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갑옷 내부의 금속 파편을 다시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릴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이 유일한 기회였다. 민준은 새로운 미끼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유나의 조언을 받아 그녀가 가진 특수한 금속 합금을 섞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력한 유인 효과를 가진 미끼를 완성했다. 유나 역시 배를 개조했다. 갑판 위에 이동 가능한 두꺼운 강철 방패를 설치하여 놈의 산탄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밤의 바다로 나섰다. 이전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이번에는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두 번째 도전은 복수전이자 그들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다. 30편, 새로운 재료, 새로운 장비. 두 번째 출항의 밤, 바다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민준과 유나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장함으로 각자의 위치에 섰다. 민준은 특수 제작한 미끼를 묶었고 유나는 조타기 옆에 설치된 강철 방패를 점검했다. 이번에도 강철 아귀는 미끼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심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악에 첫 번째 전투와 똑같은 패턴으로 놈은 배를 들이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당황하지 않았다. 예상대로군. 유나는 능숙하게 배를 조종하여 충격을 최소화했고 민준은 놈이 다시 배를 공격하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놈의 갑옷 틈새를 향해 정확하게 미끼를 던졌다. 첫 번째 전투의 재현.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계획 안에 있었다. 놈은 미끼를 물었고 다시 한번 낚싯줄이 팽팽하게 연결되었다. 길고 긴 사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강철 아귀는 이전보다 더욱 난폭하게 날뛰었지만 민준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놈을 무리하게 끌어당기려 하지 않고 놈이 지칠 때까지 버티는 것에 집중했다. 마침내 예상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놈이 수면 위로 몸을 드러내며 등껍질을 열기 시작했다. 온다. 민준의 외침과 동시에 유나는 배의 모든 동력을 방패에 집중시켰다. 쉬익. 수백 개의 금속 파편이 불꽃을 뿜으며 날아왔다. 카카카카캉. 강철 방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지만 아슬아슬하게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놈이 가장 큰 무기를 사용하고 무방비 상태가 된 바로 그 순간. 지금이야.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리를 감았다. 유나 역시 작살총을 들어 놈의 약점으로 추정되는 아가미 부분을 정확히 조준했다. 슈. 강철 작살이 어둠을 가르고 날아가 놈의 아가미에 깊숙이 박혔다. 크아. 강철 아귀의 마지막 단말마가 밤바다에 울려 퍼졌다. 거대했던 괴물은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고 마침내 검붉은 피를 쏟아내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힘겨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철 아귀의 사체는 너무나도 거대해서 배로 끌어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사투를 벌여 놈을 항구까지 예인해왔다. 동이 틀 무렵 항구에 나타난 거대한 괴물의 사체에 어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민준과 유나는 순식간에 항구의 영웅이 되었다. 약속대로 강철 아귀에게서 나온 모든 재료의 우선 선택권은 유나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놈의 사체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획득 아이템. 별표 강철 아귀의 외피, 희귀 등급 재료 X30. 별표 강철 아귀의 칼날 등지늘 어미, 영물 등급 재료 X1. 별표 포식자의 강철 심장, 영물 등급 재료 X1. 모두가 최고 등급의 재료들이었다. 특히 놈의 심장은 미끼와 똑같이 강력한 만화 파동을 내뿜고 있었다. 유나는 며칠 동안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민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에게 새로운 낚싯대와 전투복을 내밀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이번 일의 파트너로서 낚싯대는 흑철의 만어조종의 강철 아귀의 등지느러미를 녹여 합금한 것이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탄성이 좋았으며 관통력 증가라는 새로운 특수 능력이 붙어 있었다. 전투복 역시 놈의 외피로 만들어져 웬만한 공격은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했다. 민준은 새로운 장비를 착용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다.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승리였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유나씨. 나야말로 덕분에 최고의 재료를 얻었는 거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강철 아귀 사냥은 두 사람에게 부와 명예, 그리고 강력한 장비뿐만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라는 것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이다.